그래서 오늘 추천드리는 게임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을 하게 되었다. 그것? 하게 됐다? 궁금하죠? 그런 게임 전문가 위즐로 선생님이 추천하는 뾰족한 게임들, 위즐로의 취향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보다 뾰족한 게임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희 발굴단 내에서 네. 약간 그 신뢰의 상징, 썸네일만 봐도 믿음이 간다,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요런 이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과연 오늘 위즐로 선생님이 어떤 게임을 또 추천을 해주실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임은 입문하기 좋은 네. 그런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을 하게 되었다. 그것? 하게 됐다? 궁금하죠? 그렇게 궁금하게 하면서 시작하는 비주얼 노벨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의 제목은 이하나시의 마녀라는 게임이고요. 이하나시의 마녀. 이하나시라는 말은 전설 혹은 신화라는 뜻이고 그래서 전설의 마녀 뭐 이런 뜻인데 요 이하나시라는 단어가 애초에 오키나와 방언으로 전설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설.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아,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그렇죠. 네. 비주얼 노벨. 네. 과연 사실 너무 많은 비주얼 노벨이 있고 또 약간 거기서 차별화가 느끼기 어려운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과연 위즐로 선생님이 갖고 오늘 이하나시의 마녀는 어떤 좀 뾰족한 특장점들을 갖고 있는지. 이 게임은 체루게입니다. 체루게가 뭐죠? 체루게가 어떤 장르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신파예요. 체루. 네, 요거 이렇게 네, 운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신파하고 일본의 그 체루게는 좀 눈물을 흘리게 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다. 그거는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맛의 일본풍 신파다. 신파다. 네, 예. 그런 장르의 게임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콘텐츠에 약하다. 이런 거에 거부감이 있다. 네. 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래도 평소에 약간 신파에 큰 거부감이 없고 뭐 JK 필름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에 그렇지. 큰 거부감이 없다 그렇지. 하면은 딱 맞는 이제 비주얼 노벨이 될 수 It's 있다. correct. 아주 좋은 설명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보조가 오늘 아주 좋네요. JK 필름. 네. 예. 기본적으로 체루게라 그래도 너무 막 심한 편은 아니라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입문작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감동적인 뭐 성장 드라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스토리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게임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노벨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추천드린 이유를 총 3가지를 꼽아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글에 텍스트 품질이라 그러죠. 읽을 맛이 납니다. 아, 비주얼 노벨에서 네네. 텍스트가 읽을 맛이 난다. 제가 처음에 첫 문장이 그것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것을 하게 되었다. 네, 일단 처음부터 일단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뭐지? 했는데 바로 다음 문장이 나와. 이사를 합니다. 에라이. 이렇게 약간 텐션을 줬다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글이에요. 쪼였다 풀었다. 네, 그래서 이게 글이 늘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고 생각보다 긴 시간, 막 15분, 30분, 1시간이 지났음에도 글을 그렇게 많이 읽은 느낌이 나지 않아요. 텍스트에 대한 약간 좀 호불호의 영역에서 좀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게임은 아까 제가 일본의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키나와 중에서도 토요코 기지마라는 섬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 섬은 약 인구 1000명 정도의 굉장히 조그만 섬이에요. 외딴 낙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섬에 주인공이 제가 이사를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주인공은 지금 양친이 없는 상태에서 이모에 의해 길러지고 있던 캐릭터입니다. 시작부터 약간 좀 일단 요거 시작했지. 부모님은 안 계시고 일가 친척들은 이 히카루라는 주인공을 버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게임이 시작돼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상황이 오타쿠 개그하고 그리고 뭔가 이 진중한 인생사 이런 게 잘 버무려져서 요 밸런스가 진짜 황금 밸런스예요. 아, 상황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 주인공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오타쿠스러운 부분이 있나 보네요. 요 나오는 캐릭터들이 중요 캐릭터가 한 대략 5명에서 6명 정도 되거든요. 캐릭터 하나하나가 무거운 인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들이 엮어가는 그 오타쿠 개그가 꽤 재밌습니다. 아, 그 약간 거기서는 갯모에. 네. 잘 사용하시네요. 어제 배웠거든. 갯모에가 있다. 네네. 예. 그래서 게임의 캐릭터 남자 주인공인 히카루하고 여자 주인공이 닐루예요. 이 닐루라는 소녀는 약간 동남아풍 아니면 남미풍 좀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소녀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름답다는 묘사와 함께 예쁜 일러스트가 나와요. 네, 이런 캐릭터가 갑자기 그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남자 히카루가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학교도 갈 데 없고 살 집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소녀도 근데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정체가 뭔지도 말해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 소년과 소녀가 홀로서기 하는 내용입니다. 아, 만나자마자 같이 사는 건가요? 같이 그러면? 살지 않아요. 아헤. 이 소녀는 처음에는 약간 그것을 하게 되었다며. 이사.
보이미트 걸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클리셰잖아요. 만났다고 해서 바로 연애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둘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소년, 여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녀, 그리고 둘 다 거주지는 없고 상황이 굉장히 무거워. 그럼 이걸 붙여주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야. 스파크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게 주변 인물들이 한 3-4명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자 이 사람들마다의 그 뒷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빠짐없이 복선을 깔고 다 회수를 해요. 이야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나 보네요. 이 이야기를 쓰는 데만 작가분이 1년 반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요? 네. 이 게임의 글을 읽는 동안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다. 혹은 뭐 여긴 좀 루즈하다. 여기는 조금 힘들다.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한 플레이 타임이 빨리 하면 10시간, 길게 하면 한 20시간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플레이 타임도 적당하네요. 사람이 읽는 그 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런 비주얼 노벨을 하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선택지가 나오면 선택지 고를 때 선택장이 생기잖아요. 나 이거 안 보면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이거 안 누르면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입문작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게임은 일자 진행입니다. 뭘 고르든 상관없는 건가요? 루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상에 있는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네네. 소녀도 기본적으로 좀 비밀을 갖고 있고 이 소년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네네. 약간 복선 같은 것도 있고 이 소녀의 뭐 비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밝혀질 것 같고 그렇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 인물들의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고 비주얼 노벨로서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뭐 장르로서의 완성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주변 인물들도 굉장히 조금 개성 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이에요. 추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보험 판매. 보험 판매하는 되게 사람인데 현실적이네. 막 이제 이 뒷이야기를 해보면 막 여러 가지 힘들었던 사정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물려 있습니다. 인물 하나하나에 좀 몰입할 수 있는 네네. 뭐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면 뭐 히카리 편, 그 다음에 아카리 편 이렇게 요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 조명을 했다가 이 인물을 또 조명했다가 이 인물 조명했다 할 때마다 또 시점도 계속 바뀌어요. 주인공 시점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진행되다 어느 정도 이제 복선이 회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 인물의 시점으로 가서 또 한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이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조금 감사할지도. 무빙이 그런 느낌 아니야. 감사할지도. 그래서 요 이야기를 풀어내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네. 두 번째 장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훌륭한 로컬라이징을 잡겠습니다. 로컬라이징. 네,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일본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게임 회사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동인 서클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굉장히 소자본으로 만든 거의 인디의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뭐 부산 인디 페스타 갔듯이 그런 인디 규모의 회사에서 제작한 게임이거든요. 실제 이 제작한 그 면면들을 봐도 다 자기 본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게임을 만들려고 또 모여서 만들어서 팔고 자기를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서 팔고 또 본업 갔다가 또 기획이 쌓이면 또 모여서 게임을 만들 그런 그룹이에요. 그 그룹 자체에서는 로컬라이징 할 힘이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이런 종류의 게임들을 그나마 몇 군데 해주는 데가 있어요. 웨이플이라는 번역 회사에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뭐 EA 스포츠부터 다양한 이제 대규모 게임들도 하고 그 와중에 이런 인디 게임들도 가끔 이걸 왜 한글화 해주지 하는 게임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GTA도 참여했어요. 이 진짜? 이 회사에서 GTA도 참여했는데 이 회사가 번역 품질이 안 좋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네. 이런 게임을 할 때만 번역 품질이 올라와요. 그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네. 근데 이 오키나와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오키나와 그 사투리는 뭐 제주도 방언으로 뭐 도쿄에 사는 뭐 주인공 같은 경우에 도쿄 약 서울 말투 같이 조금 깍쟁이 같은 말투로 잘 번역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또 외국어가 좀 섞인 듯한 말투로 번역을 하고 요런 거에 대한 그 게임의 실제 배경에 대해서 학습을 한 상태로 그 번역을 했다는 게 좀 보일 정도로 좀 애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좀 애초에 상정을 하고서 로컬라이징을 했구나. 네, 이 로컬라이징이 특히나 비주얼 노벨 장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외국 서적이 발매할 때도 번역가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즐기는 맞아요. 결과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임들도 누가 번역을 하느냐, 얼마나 신경을 써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게임은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뾰족한 느낌을 내는 게임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주얼 노벨로서 스토리의 완성도가 훌륭하고 네네. 로컬라이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네. 마지막 특징은 그럼 어떤 부분이죠?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극한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고 극한으로 난 이거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도 없을 만한 약간 왕도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라면 순한 맛 같은 느낌이네요. 진라면 순한 맛은 아니고요. 진매 정도는 돼요. 그래. 진매 정도는 된다. 순한 맛은 좀 너무했어. 호불호가 없다길래. 난 순한 맛은 안 먹거든. 어찌됐건. 네.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 이제 누구 편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시작을 하면 쎄한데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면 100% 그렇게 흘러갑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에 생명력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조가 탄탄하고 완벽하게 설득이 돼야겠죠. 그죠? 그걸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는 얘기고 이런 뻔한 얘기인데도 나 이런 뻔한 얘기 되게 좋아했네? 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극한으로 좋아할 수는 없지만 중간 이상은 항상 간다. 중박은 간다. 그래서 입문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입문용으로 추천한다. 조금 눈물이 좀 나긴 하는데 요거. 비주얼 노벨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스토리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캐릭터의 매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제가 히카루라 그랬잖아요. 이 남자에 대한 매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응당 그래야죠. 오히려 주인공을 중간에 때려 죽이고 싶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존감도 되게 낮고 얘가 고구마를 수백만 달씩 계속 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연들이 전부 다 자기의 배경 이야기와 이걸 이겨내는 과정 이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표현이 돼요. 단점은 딱 하나. 일러스트. 일러스트가 이런 장르에 보통 사용되는 일러스트는 아니에요. 이거 눈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일러스트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그 극장판 애니메이션 많이 쓰이는 향토적인 이미지에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일본 만화의 느낌은 있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씹덕스러운 이미지는 아니죠.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씹덕스러운 게임을 많이 하시던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밍밍하다. 약간. 이거 관련 커뮤니티를 제가 몇 군데 들렸는데 내용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일러스트에 대한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이거 근데 크잖아. 보여지는 부분이 그렇죠. 이것도 미연시여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주인공 릴루는 되게 귀엽게 잘 나옵니다. 그 마녀분.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주인공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2명인가 빼고는 전부 미성년자입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예요. 딱 이 나이에 어울리는 청춘스러운 얘기예요. 애초에 시작부터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상한 걸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철컹철컹. 그러니까. 위험해. 학생들의 이야기다. 뭐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주얼 노벨이고 스토리가 굉장히 좋고 뭐 입문용으로 굉장히 좀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일러스트가 됐건 내용이 됐건 대사가 됐건 입문용으로 굉장히 추천할 만한 그런 비주얼 노벨이다. 제가 저번에 러브인 로그인을 갖고 오고 나서 너무 내가 맵고 자극적인 것만 갖다 드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굉장히 순한 설렁탕 같은 그런 작품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나도 이런 게임 한다 이거야. 그래, 다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그런 게임에도 뭐 이렇게 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농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무난한 이제 게임인 이 하나시의 마녀라는 게임을 오늘 드디어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노피디님이 저희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목을 못 외웠거든요. 드디어 제목을 제대로 말씀하시네요. 여기 폰트 20으로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이 하나시의 마녀라고 하는 게임, 우리 그런 게임 전문가 위즐로님이 추천하는 굉장히 입문용으로 적절한 그런 비주얼 노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비주얼 노벨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좀 찾아보고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추천이었어요. 그냥 일본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작가가 애초에 한 10년 정도 소설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 소설의 테이스트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덕스러운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약간 드나? 약간 향첨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위즐러와 함께한 취향저격 콘텐츠 마무리하고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주 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갖고 올 만한 게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 내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 방송을 우리 회사 사람들 몇 명 안단 말이야. 이건 갖고 가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제가 순한 맛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위부장님. 내가 러브인 로그인 이후로 거기 못 도전하겠어 더 이상. 알겠어요. 다음에는 조금 더 이번 게임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의 게임을 기대하면서 오늘 취향저격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